생기지도 않지만 한 번 생기면 이게 극복하기도 힘들죠.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협착이 생기지 않게 평소에 관리하는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모던랩 임승현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협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은 좁아져 있다, 착은 붙어 있다. 척추관이 좁아지고 붙어 있는 질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퇴행성으로 노년층에게서 많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내 척추가 이제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희 정지현 한의원 정지현 원장님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앞에서 말씀을 이미 다 잘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협착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스테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아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질병인데요. 협착은 실은 척추관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체 구조의 통로에서 좁아져 있는 것들을 다 협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척추관은 뇌에서 신경된 척추신경이 쭉 밑으로 타고 내려오죠. 그죠? 네. 쭉 타고 내려오는 관, 그 다음에 양갈래로 나뉘어서 양쪽 왼다리 오른다리로 뻗어 내려가게 되죠. 그 양 옆으로 내려오는 신경구멍이랑 신경공도 있고요. 그래서 중심관이든 양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신경공이든 그 신경 통로 어딘가가 협착, 좁아져서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죠. 척추관을 따라서 신경이 내려가는데 그것들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특히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 드물게 경추의 협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허리에 다발하는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대표적인 것이 요통보다는 물론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오래 걷다 보면 자꾸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한 번은 꼭 앉아서 좀 쉬어가야 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걸 저희는 이제 파행이라고 부르죠. 그죠? 파행. 나는 예전에는 전혀 걷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100m 걸으면 한 번 앉아서 쉬어야 돼. 내지는 2, 30분 걷다 보면 한 번 앉아서 쉬어야 돼. 또 앉아서 쉬면 일시적으로 다시 잘 걸으실 수 있고 근데 또 계속 걷다 보면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고 오래 걷다 보면 양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한 번 앉아가서 쉬어가야 되는 이 파행 양상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고 오래 걷다 보면 다리 쪽에 문제로 인해서 쉬게 되는 증상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의 어떤 퇴행적인 그런 만성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전조 증상이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예방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흔히 접하는 이 허리 질환, 허리 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이제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의 돌출이나 파열로 인해서 갑자기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생겼던 만큼 그 파열된 병변이 이 암으로 붙으면 내지는 이것저것 해봐도 안 돼서 이제 수술적으로 그 부분을 제거를 하면 빠르게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협착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만성적인 퇴행 변화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마치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파이프가 수도관이나 아니면 가스관이나 그런 파이프가 노후되면 점점 파이프가 노후화되고 좁아지면서 이제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잖아요. 파이프관이 어디 하나만 좁아지지 않잖아요. 넓은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디스크에 비해서 병변이 생기는 어떤 기간도 길고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병의 뿌리가 더 깊거든요. 생기지도 않지만 한 번 생기면 이게 극복하기도 힘들죠.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협착이 생기지 않게 평소에 관리하는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 관리의 요점을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내 습관, 내 안 좋은 어떤 자세로 오래 있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활발히 움직여주면은 협착이 생길 틈이 없거든요. 협착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셨거나 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잘 쓰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은 서서히 퇴행이 진행되고 좁아져 있고 근데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착이 되지 않으려면은 몸을 수시로 움직여 주시고 뭐 거창한 운동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볍게 뭐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 가볍게 산보해 주시고 그 흔히 말하는 왜 옛날에 국민체조라고 하죠. 가벼운 스트레칭, 뭐 비싼 운동도
수준도 필요 없고 가벼운 국민체조 수준의 스트레칭을 매일같이 반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협착증이 다가오는 걸 막을 수 있다. 그 속담을 한 번 더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우리가 몸을 수시로 활발히 잘 써준다면은 협착이 생길 틈이 없는 거죠. 그 척추관 협착증은 보다 넓은 범위에 나타나고 한번 나타나면 쉽게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필요하다.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속담을 기억해라.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는 추나요법이 좀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또 있고요. 예, 그렇죠. 왜 추나요법이 효과적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추나요법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추나라는 게 이제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아니면 나의 신체를 이용해서 가동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굳어있는 관절들이나 척추들을 가동해 주는 거잖아요. 협착증은 말 그대로 몸을 잘 가동하지 않고 원활히 스트레칭하지 않은 것이 누적돼서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제 한약물을 투여하고 여러 가지 좋은 한방 치료들이 많이 있죠. 침도 놓고 뜸도 뜨고 부항도 뜨고 하지만 실제로 몸이 뻣뻣하고 가동되지 않으면서 굳어지면서 이제 협착이 진행되는 거라서 추나요법으로 굳어있는 척추 관절들을 가동시켜주고 열어주는 것들이 디스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나도 스스로 자가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범위 내가 열어주지 못하는 관절들을 한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열어주고 손으로 유도해주는 게 추나요법이잖아요.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이 참 효과적이고 좋은데 특히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추나요법이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 층에서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노년층의 추나요법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생활하다 보면은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 원장님도 침 치료하면서 계속 허리를 숙이고 제끼고 그걸 반복하시잖아요.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게 참 우리 몸에 해를 주거든요. 추나요법은 좀 강한 치료라서 노년층은 받으면 안 돼 이런 선입견이 있으시기도 하더라고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추나요법이나 뭐 그런 강도, 어떤 추나요법의 기법 이런 거는 시행해 주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남녀노소나 아니면 병변의 상태나 증상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시행해 줄 거라서요. 이제 믿고 추나요법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추나요법이 효과적이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의사 선생님께서 잘 구별해서 해주시고 잘 변별해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개선해야 될 습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착증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아주 좋지 않은 척추 정렬을 유지하는 습관들이 있으세요. 서 있을 때도 등이 뒤로 쭉 빠져있는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부정한 자세를 통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근력을 유지해야 되는 둔근이라든지 엉덩이 근육으로 받쳐줘야 되는 여러 활동들을 이미 게을리하고 다른 척추의 구조의 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좀 잘못 의지하고 계신 거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하시는 한의사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협착증 환자분들이 허벅지 뒷다리 근육 햄스트링은 상당히 단축돼 있고 긴장돼 있고 필수적으로 지지에 중요한 둔근 같은 거는 이미 다 약화돼 있고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등이 쭉 뒤로 빠져 있는 스웨이백 자세를 하고 계신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쁜 습관이나 자세가 있어서 누가 그걸 지적해 준다 그러면 귀찮게 듣지 마시고 그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치료할 때 좀 덜한가 하다가 자꾸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나쁜 생활 습관이나 반복적인 어떤 잘못된 행동 패턴들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나의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 특히나 엉덩이 쪽이랑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을 끊임없이 개선을 해야 된다. 잘못된 자세를 이제 옆에서 지적을 해주면 고마워하고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그런 어떤 잘못된 자세나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고 알려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 자세가 혹시 잘못됐나 하는 생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셨을 때 이제
엑스레이 검사와 같은 골격을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검사를 해보면은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한 장에 담는 홀 스파인 엑스레이 혹은 풀 스파인 엑스레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해보면 나의 골반, 허리 등 목의 부정열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검사 장비가 없는 한의원에 방문하셨을 때도 추나 치료를 강조드렸었는데요. 추나요법은 좋은 치료 수단이기도 하지만 좋은 진단의 수단이기도 해요. 양 다리 길이라든지 양 팔의 길이라든지 양쪽 골반릉, 장골릉의 높이라든지 양쪽 어깨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터치하면서 이 촉진을 하게 되거든요. 촉진을 했을 때 전후, 상하, 좌우의 불균형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내가 비록 그 잘못된 자세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방문하셔서 영상검사나 추나요법을 시행해 보시면 아주 쉽게 나의 틀어진 자세나 잘못된 자세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이 오셨는데 저는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어요.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없는 경우가 더 드물죠. 없는 경우가 네. 드물고 예.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쵸. 보통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MRI 촬영이나 CT 촬영을 해보시면 네. 허리 디스크도 협착증도 다 척추에 생긴 상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찍어보시면 마디마디마다 다 허리 디스크의 퇴행 변화로 인해서 돌출이나 탈출이 많이들 있으시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도 다 좁아져 있으시고 실은 디스크 협착증이 거의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영상만으로 그 증상을 판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영상만큼이나 중요한 게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거든요.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한쪽 다리가 심하게 극심히 아프고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협착도 물론 있지만은 분명히 찾아보면은 괜찮던 증상이 갑자기 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허리 디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어제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양다리가 다 걸으면 계속 저려. 그러면은 우선은 허리 디스크가 여러 마디마디마다 있다고 하더라도 협착증이 더 주가 되거든요. 영상에는 허리 디스크 병변도 있고 협착증 병변도 분명히 두 개를 겸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은 증상을 보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이거는 둘 다 있지만 허리 디스크 병변이 더 주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가 마디마디마다 다 있지만 그것보다는 협착증이 더 주가 된다. 영상도 중요하지만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의 진료나 어떤 이학적 검사가 상당히 그 구분점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영상만 보지 마시고 영상과 내 증상을 토대로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노년층에 있어서는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근데 우리는 증상을 보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두 가지 다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에 있는 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고 쉽게 나타나진 않지만 한번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 습관의 개선 그리고 오늘의 속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있더라도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던랩이었습니다.